네, 미래출판사 1-2단원 노새 두 마리 소설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네, 노새 두 마리고요. 자, 일단은 본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길이가 꽤 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각 문단마다 약간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고요. 그리고 약간 디테일한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어,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중간중간 숙제를 내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항상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택지가 글에 어디에 있는지를 밑줄 쳐가면서 풀기. 알겠죠? 그러니까 국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줄 점은 뭐냐면 기억에 의존해서 풀지 말고 항상 글을 읽어가면서 풀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억에 의존해서 풀어요. 즉 글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지 않고 바로바로 풀어버린다는 소리야. 그런데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내요. 아이들이 이런 걸 놓치겠지? 그렇다면 이거를 문제를 내야겠다. 근데 막상 글 속에 다 나타나 있는 내용이야. 따라서 글을 한번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살짝 그런 점에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택지가 글 속에 어디에 있는지 글을 읽어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본문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설이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서술자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죠? 서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서술자라고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소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허구적인 점이다. 허구적. 즉,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실제 경험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소설은.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바로 특징 한번 가보면 자, 여기 첫 번째 특징만 일단 밑줄 한번 쳐주세요. 나라는 어린아이 시선으로 아버지의 삶을 객관해서 보여준다. 네, 객관해서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객관하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바로 본문 분석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자,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내용은 다 분석했을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 다 알 거예요. 자,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자, 근데 이 골목이 어떤 골목이냐면, 얘들아, 여기 제가 화살표 해놨죠?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를 연결하는 골목이에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의 경제주주 혹은 문화 차이, 그리고 소통과 단절을 드러낸다. 즉,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의 경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구동네와 새 동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골목은. 자, 그리고 그 골목이 어떻대? 가팔랐대요. 즉, 올라가기 힘들대요. 자, 그렇다.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문장에서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골목을 오르기 힘들 것처럼 인물이 처한 삶도 힘들다라는 점을 상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이 인물들에게 힘든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기름을 하기도 하는 거야.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은, 특히 아버지는 약간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 골목을 항상 지나오셨던 거야. 그죠? 그래서 항상 아무래도 골목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여기 마차가 미끄러져 내리긴 할 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대요. 그만큼 굉장히 가파른 골목이었던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도 차이는 있었대요.
하지만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대요. 연탄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대요. 자, 그리고 가득 실으면 500장에서 600장 이렇게 실었는데 그리고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아버지는 오히려 신이 나셨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00장은 너무 적어가지고 아예 아버지도 거의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배달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약간 배달 그 치킨집이나 약간 식당에서도 약간 뭐 2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는 배달 안 됩니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바로 다음 문단 갑니다.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예요. 그죠? 자, 변두리는 어떤 동네야? 가난한 동네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가난해가지고 연탄을 살 돈이 많이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몇 번 주문하는 게 고작이었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연탄을 많이 안 사는 거야. 자, 그런데 2, 3년 전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즉, 신동네가 들어오는 거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문화주택. 자, 문화주택은 어떤 소지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알겠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다양한 집들이 나와요. 다양한 집. 자, 그렇다면 이게 부자 동네인지 아니면 가난한 동네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화주택은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는 그런 집들이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밑에 문장 보면은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했대요. 아까 그 가파른 골목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거를 경계로 하여 금을 그때 나눠져 있었대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골목의 기능. 여기 골목의 기능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문장. 여기 어떤 집이 또 나와요? 2층 슬라브 집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2층 슬라브 집도 역시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거야. 알겠지? 자, 반면에 판잣집은 어떤 동네야?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슬라브 집들에 가려서 판잣집이 보이지 않았대. 아하,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만큼 산업화로 인해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그리고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이 판잣집 동네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즉 약간 부자들이 점점 이렇게 주변에 늘어나자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였대요. 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연탄을 겁나 많이 사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약간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 구멍가게 주인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왜? 환타 미란다 하는 그런 새로운 음료수들을 팔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퍼머스터 아이스크림도 약간 새롭게 들어온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사과만 팔던 과일 가게에서도 이제는 귤까지 팔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약간 귤이 비싸고 귀했나 봅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렇게 새로운 상품들을 들어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구멍가게 주인들도 약간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잘 봐주세요.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그리고 슈샤인보이. 얘네들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대. 즉, 신동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보기 어려웠대요. 하지만 새로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슈샤인보이가 생겨나게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청소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서 디테일 문장 주의해 주세요. 청소부들 같은 경우는 이 우유 배달부, 신문 배달부, 슈샤인보이와 다르게 원래 없던 애들은 아니야. 알겠지? 원래 없던 애들은 아니야. 하지만 행동이 변화했어요. 행동이 변화했어요. 알겠지? 원래 없던 애들은 아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문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이 변화했느냐? 처음에는 청소부들 태도가 그래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나왔던 반면에 이제는 지들이 알아서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대요. 왜냐면 그래야 약간 애들이 청소부 분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 동네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없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청소부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뭐 신동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쓰레기가 점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청소부들이 직접 마을 안까지 직접 구석구석 깊이 들어와서 직접 퍼갔다고 합니다. 즉 청소부들은 행동이 변한 거야.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알겠지? 자, 다음. 자, 다음 문단 보면은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여기서 새동네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했대요.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새동네 사람들의 성격, 약간 각박한,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었던 새동네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다만부터. 자,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약간 새동네 사람들 때문에 돈벌이가 다소 나아진 것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약간 나름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노새는 사람들의 눈길을 보고 다녔대요. 특히 어디서? 새동네 쪽에서. 그러니까 원래 약간 구동네에서는 이 노새가 별로 신기한 게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매일 보던 거니까. 하지만 새동네 사람들은 이전에 노새를 본 적이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새를 약간 귀찮게 여겨요. 하지만 새동네 사람들은 그 노새를 굉장히 귀여워하고요, 신기하고요, 예뻐하고요. 이런 태도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동네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노새를 보면 내 기분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알겠죠? 마문단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동네 아이들이었다. 그러니까 노새가 나타나면은 공짝이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새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따라왔다고 해요. 알겠죠? 자, 이 공짝이나 배드민턴은 여기 구동네 아이들과 대조되는 놀이모습. 그러니까 왜냐면 구동네 사람들은 약간 공이나 배드민턴을 살 돈이 없는 거지. 그죠? 자, 다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기 있는 노새를 보면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자, 왜냐하면 지들끼리만 놀아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처음부터 구동네 애들이 신동네 애들 보고 야 우리도 같이 놀자 한 일은 없대요. 뭐 그래가지고 딱히 억울할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지들끼리 놀아가지고 딱히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시간 빼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시방스럽게 놀지 않았다. 즉 굉장히 거칠게 놀았대요. 막 툭하면 싸우고 그렇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이거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네 아이들은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하지만 구동네 애들은 오히려 노새를 굉장히 괴롭혀요. 즉 노새에 대한 태도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밤문난 같은 경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기 제가 화살표 쳐놨죠? 핵심 6. 일단은 과거 해석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거 장면이 삽입이 되냐? 바로 노새가 우리 집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장면인 거야. 알겠지? 노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됐다. 이 장면이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원래 우리 집에서는 노새가 아니라 말을 썼어요. 말. 자, 근데 그 말이 점점 약간 늙고 약간 상처도 있다 보니까 바꿀 때가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약간 노새로 바꾸게 된 거지. 근데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노새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노새가 말보다 더 약해 보였던 거야. 다른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른 가족들은 뭐 형이나 할머니나 엄마나 오히려 약간 노새가 더 약해 보였던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노새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쭉쭉쭉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노새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는 아이고 너무 삐뚤삐뚤하다. 노새가 우리 집으로 온 이후로는 검정빛으로 변해갔대요. 왜겠니? 우리 집이 연탄 배달을 하니까, 그치? 굉장히 고단한 삶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색깔 나오면 내가 항상 시각적이라고 그랬지? 그치? 자, 그리고 나는 그 노새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보살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회상 장면, 노새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과거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느새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노새. 즉 나에게 노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독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면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 보면은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대요. 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기능,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소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소중했던 노새가 없대. 무슨 일일까요? 마저 한번 해보자. 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것은 어저께의 일이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원래는 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연탄 배달할 때 쫄래쫄래 따라다녔대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따라 나올 때마다 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집 와서 공부나 해. 어, 이렇게 약간 핀잔을 주시고요. 하지만 저 공부 다 했는데요?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대요. 그다음에 약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약간 공부를 조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공부 다 했다고 하니까 오케이 공부 다 했으면 따라와. 공부 다 했으면 됐어. 약간 이런 아버지의 약간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자, 하지만 따라오는 거는 허락을 해도 내가 연탄 싣는 걸 도와드리려고 하면은 아버지는 그걸 말렸대. 즉, 아들한테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아버지의 애정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바로 어저께도 그랬대요. 자, 근데 이 어저께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노새가 달아났었던 일이 일어났던 그 시간이야.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자, 얘기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즉, TMI를 조금 얘기하자면, 우리 아버지는 일을 겁나 잘해.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서 찾아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일 잘하네. 라고 칭찬했다고 해요. 진짜 TMI지, 그치? 즉, 아버지는 약간 일 잘하시는 그런 분인가. TMI. 자, 아문단. 역시 아직 과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고삐를 낚아채고 한달음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어요. 근데 이 골목이 어떤 골목이었어? 굉장히 가파른 골목이었다고 우리 초반에 봤지. 그렇지? 자, 아니나 다를까 이날따라 그 골목 오른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겠죠.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자, 이쯤 되면은 약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도와줄 법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굉장히 각박한 사람들의 인심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왜 안 도와줘? 지구세 오면 연탄 묻을까 봐. 알겠지? 각박한 약간 도시 사람들의 인심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문장.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스에게 매질을 해댔대. 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이어서 굉장히 묵묵하고 다정하시고 말 없으시고 차분하신 그런 성격이었어. 하지만 오늘따라 그답지 않게 미친 듯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 아버지의 성격이야. 알겠지? 평소 아버지의 성격은 차분하시고 다정하시고 과묵하시고 하지만 오늘만큼은 미친 듯이 매질을 해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그치? 자,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뺐던 가등이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를 흘려내고 결국은 노새와 마차가 넘어진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노새가 결국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짜증나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 딴 사람이 되어서 약간 당연히 약간 다급한 거야. 그렇게 차분하고 과묵했던 아버지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이제 다급한 모습으로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고 합니다. 알겠지? 자, 제 의견에서는 여기서도 약간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얼중얼거리는 것, 입속말도 아닌, 즉 조용한 소리도 아닌 애매한 소리요. 즉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도 아니고 애매한 소리로. 자,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함정을 이렇게 냅니다. 아버지는 크게 소리를 지면서 노새를 찾아갔다. 맞는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알겠지? 이런 게 바로 디테일한 문제야. 어려운 내용이요? 아니죠. 하지만 글을 읽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왜냐하면 중심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 알겠지?
하지만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자, 어쨌든 자수 인정하고요. 바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금세 이집저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서 골목은 어느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자, 똑같아요. 이쯤 되면 약간 사람들이 뭐 같이 찾아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약간 이렇게 할 만하잖아. 근데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그저 구경할 뿐이야. 아주 각박한 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요.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고. 그죠? 자, 그다음 역시 약간 각박한 인심을 드러내는 그런 대사인과 동시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 말마차가 드러내는 소재. 이 소재가 드러내는 의미가 뭐냐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약간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말마차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의미하는 그런 소재다. 알겠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은 실망과 기분 낭비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실망시 고개를 돌리고 이내 축 처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실망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축 처지게 된 거지. 그치? 그리고 똑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힐끌힐끌 쳐다보기만 합니다. 각박한 이지. 자,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아버지를 부추깁니다. 아버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각각 이제 따로 떨어져서 요새를 찾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자, 그리고 여기서 똑같아요.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린애가 지금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약간 특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와줄까? 약간 이렇게 할 만하잖아. 역시 그러지 않아요. 각박한 인식.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약간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있는 거야. 자, 내 눈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보여요.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자동차들이 뭘로 보여? 야, 이거 참 그림 재밌다. 그치?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여. 파란 노새, 빨간 노새, 까만 노새. 하지만 이거는 진짜 노새가 아니라 자동차들을 비유한 거겠지? 그 자동차들이 다 노새로 보이는 거야. 왜?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온통 노새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지? 여기서 똑같아. 슬슬 가는 놈, 엉엉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역시 자동차를 노새에 비유한 표현인 거야. 하지만 우리 노새는 보이지 않았대. 여기서 묘사 잘 보세요. 묘사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두기가 쫑긋하고 눈이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쪘고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노새를 굉장히 귀엽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귀엽게 표현한 거 더불어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있는 연민의 태도도 드러내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으면 연탄가루까지 엉덩이에 묻어있을까? 아주 예쁘고 귀엽고 게다가 연민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노새를 굉장히 좋게 여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이제 노새를 찾다가 여기 잘 보세요. 노새를 찾다가 나는 갑자기 또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을 갑자기 또 떠올려요. 여기 문장 보자. 여기 두 번째 문장부터. 자,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설친치였어요. 여기서부터 잘 읽으세요.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자, 지금 어떤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점심, 즉 아버지를 따라 나서기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을 몇 술 정도 만나다 아버지 일이 궁금해서 연탄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쫄래쫄래 따라오게 된 거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니 그날 저녁이 아니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노새가 도망가게 된 거고.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현재 상황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저는 체크 칠게요. 별표 치기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마우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 장면은 현재 상황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사실 내가 아버지를 따라오게 된 일은 이런 죄송해요. 사실 내가 오늘 아버지가 배달 갈 때 따라오게 된 이유는
오늘 점심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장면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다시 현재로 뾰로롱 돌아와서 자, 이럴 시간 없어. 나는 노트를 찾아야 돼.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신사 아저씨 그리고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약간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는 거지. 이 자식이 뭐해?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오히려 나한테 핀잔을 줍니다. 즉 역시 각박한 사람들의 인심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나의 별명에 대해서 갑자기 또 우리 독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내 별명은 뭐야? 노새 새끼, 까마귀 새끼. 왜 까마귀 새끼야? 우리 아빠가 까마귀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는 왜 까마귀야? 검어해. 연탄 빼다 보니까 검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 별명은 까마귀. 그리고 그 자식이 나는 까마귀 새끼라고 동네 친구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였대요. 자, 근데 딱히 나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굉장히 약간 긍정적인 나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왜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도 똑같거든. 내 친구들도 뻥새끼, 번데기 새끼, 이렇게 별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도 까마귀 새끼?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TMI지, 그지? 자, 다음 문단, 한 문단. 결국은 노새를 찾지 못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집에 계셨던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미 사건을 알고 계셨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어허? 자, 근데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통행금지 시간? 아니, 애들도 아니고 어른한테 통행금지 시간? 자,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 경찰들의 공권력이 굉장히 셌어가지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어른들도 밤 늦게는 돌아다니면 경찰한테 단속 걸렸대요. 실제 그랬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소재는 당시 1970년대의 삶을 알 수 있는 소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출제 포인트 한 2위 정도 됩니다. 출제 확률 굉장히 높아요. 알겠지? 출제 확률 95%. 아니 좀 높여서 97%.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그 슬라브집 그것도 문제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슬라브집이 뭘 뜻하냐? 문화주택이 뭘 뜻하냐? 다 부자 동네를 뜻한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 통행금지 시간은 뭘 뜻하냐? 당시 1970년대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문장 밑줄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물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밑줄 한번 더 쳐줍시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자동차를 말하는 거겠지? 3륜차 때문에 아버지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대요. 아하, 그렇다면은 산업화로 인해서 아버지의 일감이 줄어드는 거야. 즉 급격한 기술 발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 소외된 사람들의 예시가 누구야?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문장도 똑같아요. 아버지의 말만처럼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게 됐다.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럴 때 아버지는 오히려 큰 소리였다고 합니다. 야, 휘발유 한 방울 안 넣은 날에서 자동차 안 오면 뭐하냐? 다 나라 등골 휘게 만드는 거지. 즉 여기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아버지는 있었던 거야. 하지만 사실 이거는 오기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느꼈대요. 즉 약간 신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약간 부자 사람들한테 약간 지기 싫어하는 오기가 아닐까라고 나는 예측을 했던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뭐 나는 그날 밤 피곤해가지고 잠에 빠져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꿈을 꾸게 돼요.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꿈속 내용이야. 진짜 내용 아니다. 꿈속 내용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도 디테일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약간 꿈속 내용 설명해놓고 자 현실에서 이랬다. 약간 이런 내용,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디테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약간 비슷해요. 노새가 도망가는 꿈인데 자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이제 큰 길로 들어섭니다. 자 꿈속 내용이야. 이제 큰 길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놈이 저 세상 만들 건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즉 자유. 저 노새는 자유를 원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알겠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중요한 대사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지?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유. 노새가 갈망했던 건 바로 자유. 자 어쨌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고요. 자유. 자 어쨌든 큰 길을 지나서 횡단보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횡단보도에서 이제 난리를 치면서 뛰어댕겨요 노새가. 자 그리고 번화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슷해요. 난리를 칩니다. 여기서 번화가에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큰 시장에서도 역시 난리를 쳐요. 그리고 큰 시장을 지나서 한길에서도 더 난리가 나죠. 이번에 경찰까지 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노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찰관들을 잘 피해서 잘만 달려갑니다. 쭉쭉 달려가요. 그래서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축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땀이 검은 물. 검은 물. 왜 검은 물이겠니 얘들아? 연탄 때문에. 연탄 때문에. 아하 그렇다면 이 검은 물이 뜻하는 것보다 노새가 연탄 배달을 하면서 살았던 힘든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거기를 지나서 한강다리도 건너고 그리고 고속도로도 건넙니다. 하지만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왜 이렇게 노새는 미친 듯이 뛰었을까? 여기 아이고 왜냐하면 노새는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이야.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이야. 알겠지? 노새가 내 꿈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던 이유는 뭐야? 노새는 자유롭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것도 그리고 내 꿈속이니까 나의 예측인 거지. 그치?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꿈속의 내용의 키포인트는 뭐다? 노새는 자유롭고 싶었다. 굉장히 고된 삶을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었다. 라는 걸 내 꿈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실 내용이 일어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또 디테일한 문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꿈속 내용이랑 현실 내용 구분하라 그랬지? 그치? 자, 지금부터는 다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봐봐.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 왜? 노새는 미친 듯이 계속 뛰었다고 했잖아. 그치? 멈추지 않아. 불도저야. 완전 그냥 계속 뛰어다녀. 그러다 보면 당연히 노새를 찾지 못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걱정을 했던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 노새는 매일 그 무거운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린 게 아닐까? 즉 자유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라고 나는 꿈속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래도 노새를 다시 찾아 나서야겠죠? 그죠? 자 새벽에 다시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새벽이다 보니까 추워요.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메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상황 어때요? 지금 날씨 어때요?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 안 좋은 날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빠와 내가 현재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거야. 이 날씨 묘사는. 알겠지? 자 그리고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라고 나는 추천을 합니다. 시장으로 가는 것을. 왜? 꿈에서 노새가 시장으로 갔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버지도 별 수 있겠어? 일단 가봐야지. 자 이거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즉 아버지의 손에 굳은 살이 막 박혔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34번 문제 한번 가보자. 오른쪽에. 기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몇 번이겠니? 2번이야. 알겠지? 자, 이거 함정 선택지는 바로 5번입니다. 왜? 손은 크대요. 약간 위계 함정이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묘사된 아버지의 손은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박힌 손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단했던 아버지의 삶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동그라미 니은 한번 가보자, 여기.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 걷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면 약간 일반적으로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야.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상이 드러나는 걸 그냥 알 수 있다. 알겠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자, 그렇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기분이 좋고 우쭐한 거죠. 그죠?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진 않았다. 남한테 무관심한 역시 도시 사람들의 각박한 인식. 어렵지 않죠? 네, 계속 어쨌든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꿈의 역할, 꿈의 기능. 자, 아까 내가 꿈의 내용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 했니? 바로 자유라 그랬지. 그치? 노새는 자유를 원했다. 자, 하지만 그 노새가 자유를 원해서 계속 뛰어다녔던 장면을 통해서 결국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족 또한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즉, 힘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노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지. 알겠지? 자, 다음. 자, 어찌어찌 하다가 동물원에 들어갑니다. 동물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동물원에서도 계속 이제 노새를 찾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잠시 발을 준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약간 같은 만류 약간 동물이 있는 우리가 있는 만류 우리가 있는 그런 동물 그런 곳에 멈춰선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얼룩말은 두 마리.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말을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있대. 번갈아가면서 쳐다봤대. 그리고 뭘 느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에 닮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뜻이야? 굉장히 단순해요. 아버지도 노새처럼 힘든 삶을 살아왔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다음 밑에 두 문장은 아버지의 외양묘사. 즉, 말 혹은 노새와 닮은 아버지의 외양묘사. 그러다 얘도 마찬가지야. 이 외양묘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야? 아버지도 노새처럼 고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외양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느끼고 나서 동물원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뭐 못 찾아가지고 끝까지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술집.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야. 그쵸? 약간 안타깝고 부정적인 상황인데, 자, 근데 대포집에서, 이 술집에서는 살짝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짝 술에 취하셔가지고 살짝 흥이 나신 거야. 취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 합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뭐 노새 잃어버렸으니까 별 수 있겠니? 내가 노새 역할을 해야지. 그렇게 농담까지 하는 그런 여유를 볼 수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래서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힝 한번 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게 약간 귀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웃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분위기 유쾌하죠. 그쵸? 자, 그리고 아버지의 대사를 다시 한번 보자. 아버지는 지금 노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물론 처음에는 실망을 했지만 끝까지 실망하진 않아요. 봐봐. 그래. 이제 내가 노새 역할을 하면 돼. 굉장히 뭘 다짐하고 있는 거야?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아버지가 약간 결심을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던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나는 즐거웠다. 노새 가족.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자, 여기도 잘 봐야 돼, 얘들아. 자, 이 문장은 얘들아, 부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야.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거다. 알겠지? 자, 저였으면 이거 여기서 함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 혹은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함이 드러나 있는 태도야. 알겠지? 잘 보세요. 약간 농담을 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알겠지? 자, 그러나 이런 약간 유쾌한 분위기는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대. 무슨 일이야? 노새가 한바탕 그렇게 난리를 쳐대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가 나온 거야. 즉 민원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법으로상 아버지를 감옥에 데려가야 되겠다고 경찰관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감옥 가게 생겼어요. 노새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야박하고 냉정한 사회 현실을 나타내는 거야. 기껏해서 삶의 의지를 다짐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상황은 감옥 가게 된 상황인 거야.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약간 좌절이 크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거 잘 봐요. 여기 제가 네모쳐놨죠? 자,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잉잉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 자, 이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야?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돼 버린 우리 가족은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걸까? 라고 나도 좌절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즉,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의 힘든 현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었죠? 이건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은 참 살기 힘든 게 오늘날의 현실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철수 어머니가 또 이런 말 했대요. 야, 지금 여기 때인데 노새를 부리냐? 역시 그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주제는 대충 뭔지 알겠죠? 소외된 사람들의 힘든 현실. 그래서 나는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진짜 노새일까? 아니지.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아버지를 위한 표현이다. 결국은 새드 엔딩이에요. 참 아쉽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밑에 학습 활동들을 보시면은 약간 다른 건 다 저랑 했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릴 게 뭐냐면 여기 2번 학습 활동 별표 크게 다시 한번 쳐주세요. 이게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떤 내용이야?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 뭐다? 이거 다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야. 다 알아두세요. 마차, 연탄, 문화주택, 슬라브집, 판잣집, 통행금지, 산유차, 노세. 알겠지? 물론 이 슬라브집과 판잣집은 서로 대조되는 의미지. 하지만 죄다 공통점은 뭐야?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라는 점이야. 알겠지? 이 소재들이 다 선택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이번에는 여기 시를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이 노새 두 마리의 주제가 뭐였다? 소외된 사람들이 살기 힘든 현실. 그죠? 그리고 또 약간 굳이 주제를 하나 더 뽑아보자면 각박한 사람들의 인식. 경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그만큼 사람들의 인심은 점점 각박해져 간다. 그게 바로 이 시의 또 다른 주제야.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약간 한마디로 개인 플레이, 개인주의라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또 이 소설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였던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훈민가라는 시는 뭘 나타내는 거냐?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버이 사라질째 성긴이를 다해라. 왜냐하면 어버이가 돌아가시고 지나가면은 슬퍼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한마디로 효도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여기 부분에서 주제는 뭐다? 효도. 요거 알아두세요. 이거 나올 확률 높아요. 아마 제가 드렸던 문제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예형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그냥 두 번째 줄만 한번 보세요. 내 눈 다 배거든 네 눈도 배워주마. 자, 그렇다면 여기선 뭘 나타내는 거야? 서로 돕고 돕는 상부상조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내 눈뿐만 아니라 네 것도 도와줄게. 얘다. 이 정도면은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 훈민가라는 작품이 왜 노새 두 마리와 엮어 나온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그치? 당시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삶의 태도를 교훈하고자 하는 거지. 노새 두 마리는 제발 이웃들한테 관심 좀 갖자. 이게 바로 주제였을 것이고. 그치? 그리고 이 훈민가라는 작품은 첫 번째 연에서는 너네 제발 효도 좀 해라. 두 번째 연에서는 너네 제발 서로 돕고 좀 살아라. 서로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돕고 좀 살아라. 이게 바로 교훈 주제인 거지.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교훈 주제가 나타날까? 노인분들을 공경해라. 이런 교훈 주제가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노새 두 마리 같은 경우는 조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디테일한 문제 주의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강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